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었어도 우리 준조합원 여러분, 또 오라클 신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잠시 방송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 오늘 광주에서 오라클 신탁의 정 대표가 강연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소비 유저 연합 플랫폼 그 사업을 접목하고 있는 강연이 있었고, 또 오늘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때에 맞춰서 정뭐 KTN에서도 다단계 또 한다고요? 이런 제목과 함께 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오히려 또 이것이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이제 잠시 참고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첫째, 소비 유저 연합 플랫폼은 합법적이다, 판결문. 이래서 여기 이제 지금 오라클 신탁에서 접목하고 있는 하는 일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두 번째, 준조합원들한테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 네 번째, 그러면은 오라클 신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이제 소비 연합 플랫폼이니까 소비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내서 잠깐 나오는 영상을 잠깐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 그림에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 유저 연합과 착한 소비몰, 코렌스 자회사, 이런 여기에서 광고 수수료, 광고사에서 DDM 본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서 광고비를 갖다가 이제 지급해서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방판 아니요, 물건 판매가 아니라면 직판도 아니요, 그렇다고 방판, 직판, 특판도 아닙니다. DDM 본사가 있고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여기에 소비자 연합이 전부 다가 여기 사업자 겸 소비자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단계 한다라고 이렇게 정말 광고료를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단계 형태를 땄다고 해서 그 다단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DDM 방식은 유저 연합 플랫폼이고, DDM은 판매 업종이 아닌 광고 업종이라는 거. 그리고 DDM의 수입은 판매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수료라는 거. 이런 꼭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하는 것처럼 판매는 없고 소비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소비와 광고로만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프로슈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잘 알고 있으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DDM 소비자 연합은 2019년 11월에 대구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우리가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는 되지만은 사실상으로 이렇게 나오자 소비 유저 연합 플랫폼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판결문을 여기다 좋게 지내놨어요. 그럼 유튜브 방송인 앱이나 이렇게 보면은 소비 유저 연합 플랫폼 합법적이다는 판결문, 이것이 오라클 신탁에서 하고 있는, 협력해서 하고 있는 일의 법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 DDM 마케팅이라는 게 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카톡방에도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걸 가서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오라클 신탁에서부터 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런 걸 펼치냐,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오라클 신탁에서는
전부 다 자산을 약 4천억대를 차지한다고 해도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바꾸는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 확보된 거는 그 나름대로다가 재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있는 거는 개발해 갖고 여기 채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시간이 작게 이렇게 해 나가도 약 2년 반 3년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개발해 가지고서 지금 출자 금액을 다 나눠주고 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 5년 하고 끝내치우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서 했던 걸 갖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울트라 부자까지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싸움과 함께 해나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하자. 연합은 각자가 자기들 리더들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소비연합 플랫폼 사업이 합법적인 모습 제대로 쫙 돌아가고 수익성이 생기면은 다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합이 가능해지지, 그동안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방송을 좀 안 해드려 갖고 상당히 좀 죄송합니다만은 실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밤에 염려 걱정해서 밤 설칠 것 같아서 절대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마케팅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걸 첫째. 두 번째, 소비자라고 하는 준조합원들을 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 벌게 해준다는 거. 세 번째, 그리고 이거 지속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 회사에도 이익을 남는다는 거.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60%는 이 사업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리스크를 정리해 주는데 풀고, 나머지 40%는 가만히 계시는 분들에게도 풀어주겠다. 그래서 신탁에서 만들어갖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 하고, 여기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연결시켜서 풀어주려고 하고, 이런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객관적이나 합리적이거나 전문적인 걸 다 만들어서 검토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신탁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은 갖다가 계약서가 유전이에요. 신탁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잘 깨닫고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걸 가지고서 여기다 적용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신탁도 이상은 회장이 갖다 진짜 고소고발을 맡기려고 위임했고, 또 이걸 나눠줄 적에 위탁을 해서 다 나눠주도록 했던 계약사항이 못 보신 분들이 자꾸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말에 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 하기는 본사에, 오라클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취재로 갔더니 다 쫓겨났다 이래서 방송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를 하지만은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유광식 본부장 같은 사람이 취재본부장이 가서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거는 지방자치, 그 다음에 이런데 기관장들 광고해주는 그런 취재로 다니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다 인정받고 이래요.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기관을 방문해도 기관에도 공개가 있고 비공개라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라클 신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취재를 해도 가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했을 때, 이거 취재를 하면은 취재하는 목적, 이걸 했을 때 회사에 이제 유익한지 손해가 되는지, 또 이게 준조합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방송을 해서 공개할 건 공개하고 비공개할 건 비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취재를 하고 그러면 왜 쫓겨납니까? 그런 건 다 무시하고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취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준조합원들의 궁금증 풀어준다고 해서 앞서서 막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되고 이랬잖아요. 사전에 의사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은 거는 언제 이렇게 정길영 대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는가 했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많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진짜 세상을 확실하게 리드해가는 성공자들은요, 하루 잠자는 걸 갖다가 3시간, 4시간 자고 여기에 올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2배, 3배를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일벌레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 먹고 생산적인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16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을 36시간을 늘려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48시간을 늘려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같으면은 아주 내가 인생에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거기 도전할 때 같으면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통 역사 38년 동안에 2,800개의 여기 회사가 다 앞에서 무너져 갔던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때에 신탁이라고 신의 한수를 놓고 마케팅도 전부 분석을 해갖고 언제쯤 할 건가 이거 분석 다 놓고 이거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상담하고 그거 그리는 거 보고 와 엄청난 이것도 봤고 중재라고 하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 황희정승의 여기 뭐랄까 도라고 얘기해가지고 A와 B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A의 메시지도 듣고 B의 메시지도 듣고 중재하는 내용도 잘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모든 곳에서도 중재하는 데도 탁월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끝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오라클 신탁에서 하고 있는 지금 소비유저 연합 플랫폼, 제가 여기 협력 사업을 펼치는 여기는 광고 협력 사업, 그리고 소비만 하면 끝나는 거, 이런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마케팅 하는 사람도 후레쉬가 하나도 없는 이런 거, 기적적인 거를 찾아내서 하고 있으니까 1주, 2주, 3주, 한 달만 지나가고 보면 아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 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아요. 사실 확인, 진실 확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현장 확인, 이런 게 확인이 돼서 방송에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너무 염려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주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